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대장동 위례 FC 백현동 본 재판을 담당하는데 그 김동현이 있죠. 이자가인데 내일 아마 마지막 재판할 것 같아요. 내일 마지막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했는데 저번 주에 금요일 날 저번 주에 재판해 보니까 이재명이가 막 졸고 있더라고요. 이재명이 이게 재판 도중에 자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정인 나와가지고 왜 이재명이 자는 걸 그냥 두느냐 이랬더니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뭐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 오히려 유동규 씨를 나무라는 듯한 자고 있는 이게 이재명이를 아니 이게 무슨 이게 판사입니까? 야, 참 이게 판사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피고인이 잠을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경우 이게 처음 봅니다. 얼마나 재판부를 우습게 보면 판사가 이게 피고인이 자고 있는 걸 이제 오히려 피고인을 안 나무라고 유동규 본부장이 그걸 지적하니까 아이 당신이 그걸 지적할 줄 알았다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 김동현이 이자는 게 문제예요. 정확한 워딩은 뭐냐? 제가 오늘 유동규 본부장하고 통화했지만요. 기사도 있지만 정확한 워딩은 뭐냐 하면 유동규 씨가 이제 재판장을 향해서 김동현 재판장님 이재명이 조는데요? 이랬더니 재판장이 하는 말이 그 이야기 왜 안 하시느냐 했다. 그 이야기 왜 안 하시느냐 했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면서 유동규 씨가 저는 졸며 혼났다. 유동규 씨도 다른 재판도 많이 받고 하니까 저는 졸며 혼났다. 이라니까요. 재판장이 김동현 이놈이 하는 말이 자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법정에 신성한 법정에서 엄청난 죄를 진 놈이 무기징역만 그 3개예요. 대장동 무기징역 법정형, 백현동도 무기징역, 그 다음에 FC도 뇌물 무기징역, 위례는 아니지만 위례는 게 5년 이하예요. 근데 무기징역만 3개 법정형 재판받고 있는 이런 게 중피고인이 잠을 잔다. 근데 그걸 지정하는 유동규 씨한테 왜 그 이야기 안 하시느냐 했다 이러면서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가지고 자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와, 이게 판사입니까? 이제 자는 놈이나 이재명. 그 다음에 판사가 자는 거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김동현 판사, 다른 이게 피고인도 자면 그럴 거요? 당신이 무슨 게 판사냐고. 하여튼 내일이잖아요. 내일이 마지막 재판이래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유동규 씨 오늘 통화했잖아요. 본부장님 정인 몇 번 나갔으면 본인도 모르겠대. 너무 많이 나가서 4개월 했다는 거 혼자. 지금 위례 끝나고 그 다음에 대장동 하고 있다 했죠? 대장동 148명 정인이야. 대장동의 정인만 148명인데 1번이 유동규 씨입니다. 근데 유동규 씨가 혼자 4개월 동안 정인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헌재는 2달도 안 돼가 2-3달에 막 선고하려는데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은 유동규 씨 혼자 정인을 4달을 했다. 4달을 했다. 원래는 이게 검사가 3번,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4.5, 정사위가 4.5 하면 이게 12번이죠. 근데 또 재주신문, 재반대신문, 이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유동규 씨도 본인이 몇 번 법정에 가지 본인도 몰라. 제가 수첩 보고 일정표 보고 알려달라 했는데 본인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재판이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이제 취재한 거는 김동현이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18일이 마지막 재판했으니 사무분담회에서 사무분담대가 김동현이가 민사로 떠나지 않을까. 새로운 이제 판사가 누가 오느냐.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오느냐. 누가 와서 재판을 쪼개야 된다. 재판을 쪼개야 됩니다. 위례 대장동과 백현동 FC를 쪼개면 대장동은 쪼개도 오래 걸려. 쪼개도 몇 년 걸려. FC도 쪼개도 몇 년 걸려. 그러나 중요한 게 백현동입니다. 백현동은 쪼개면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무기징역입니다. 200억 배임이기 때문에. 법정형은. 백현동은 쪼개면 이게 김인섭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끝난다. 따라서 이게 이재명 재판을 쪼개야 된다. 이걸 하나 재판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동연의 문제와 떠난다는 거, 요걸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아직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진짜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재판에 옛날에 술집에 종업원 마담이라 그러죠. 술집에 아가씨가 있고 마담이 있잖아. 술집에. 정지상에 간데 아가씨한테 엄청 반한 게 있고, 뭐 유동규 씨는 마담하고 좀 친한가 봐.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 마담이 옛날에 정인 놓은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쓸데없는 정인 불러가지고 뭐 술값 갚으라 했다고 술집에 마담이 정인 놓은 적은 옛날에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진상 변호인이요. 갑자기 유동규 씨가 근데 정인증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진상의 변호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김칠중입니다. 법무부인 다산의 김칠중이가 김혜경이도 변호하고 이게 민변의 부회장 김칠중 아시죠? 김혜경 변호인. 근데 지금 정진상의 변호인이에요. 근데 법무부인 다산의 김칠중, 정진상 변호인이 갑자기 유동규 씨 보고 뭐라고 질문하냐? 술집의 아가씨, 술집 마담한데 100억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100억을 벌면 보관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알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유동규 씨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술집 마담한데 유동규 씨가 이재명 몰래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100억을 내가 니한테 보관 좀 맡길 테니까 보관해달라. 이렇게 술집 종업원한테 말한 적이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 씨가 100억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고. 그럼 몰래 대장동 돈을 유동규 씨가 다 빼묻다 100억. 이런 취지로 유도신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 술집의 마담이 과연 이게 왜 정진상의 변호인하고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이게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원래 그 술집 마담에게 유동규 씨하고 친한 부인데 굳이 정진상 변호인한테 이야기했을까? 혹시 이게 그 마담을 압박한 조폭이나 또 이게 이재명 측에 사람이 그 마담 보고 이게 계속 압박할 수 있잖아. 너 이렇게 이야기해. 이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경위가 아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술집의 아가씨하고 이재명의 변호인이 정진상의 변호인 똑같은 거죠. 뭐 이재명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통화를 하고 접촉을 했다. 제가 보기에 그 술집의 마담을 회유, 협박하려는 이재명 측에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하여튼 이 통화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정진상이가 보석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예요. 정진상이가 지금 보석 중이잖아요. 근데 보석할 때 사건 관계자하고는 일체 접촉을 하지 마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 술집 마담은 중요한 사건 관계자입니다. 근데 그게 통화한 거, 이렇게 접촉한 거죠? 회유 협박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김동연이가 자기도 이게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한테 보석 조건 어긴 걸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게 놓은 거예요, 보도가. 참 이게 옛날에 정진상이가 밤 12시 넘어 술 처먹다가 그것도 이게 보석 조건 어긴 건데 12시 넘어 술 먹으면 안 되거든. 집에 가야지. 근데 그때 경고만 했다고. 근데 김동연이가 이번에는 이게 워낙 비난이 왜 정인하고 접촉을 내가 해외에 했으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상습적으로 쓰는 거잖아. 이재명이가 위정교사, 김용도 위정교사, 그 다음에 김혜경도 위정교사, 전부 위정교사로 지금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이화영도 위정교사, 지금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술집 마담도 아마 위정교사하려고 접촉을 했겠지.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이게 보석을 취소해야지. 정진상이를 다시 감옥에 쳐넣어야지. 보석을 취소해야지. 과태료 300이 뭡니까? 김동연, 이렇게 보석 조건을 명백하게 어기고
정인을 회유협박하고 했는데 이게 보석 300만 원짜리냐 과태료? 보석을 취소해야지. 빨리 정지상의를 잡아야라고. 말도 안 되는 게 손방망이 제재를 했다. 이재명 측의 정인 회유 협박은 심각한 상습 범죄입니다. 보석 맞잖아요. 이재명이도 김지성 씨 위정교사인 게 있죠. 그 다음에 이화영이는 거기 신명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하고 운전기사하고 내일까지 이화영이 전부 다 위정 기소됐잖아. 그 다음에 김혜경 사건의 배소연이 알잖아요. 배소연도 기소됐잖아요. 위정 기소됐잖아요. 우원식의 부인 신경애도 빨리 기소해라고 제가 촉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지상에도 지금 이런 짓 하고 있고, 김용 사건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용우부터 전부 기소됐잖아요. 거기에 또 2명이 구속됐었잖아요. 김용 사건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진상이도 술집 종업원 마담을 회유하려 하다가 과태료 300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심각한 이재명 집단의 정인 회유. 이거는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대장동 본재판이 내일로 판사가 바뀐다. 내일이 아마 김동연 마지막이다. 이걸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오면 반드시 재판을 분리해서 쪼개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백현동은 빨리 끝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진상이가 정인을 접촉해서 회유하려던 게 이것 때문에 보석 조건 위반으로 300만 원 과태료를 받았다. 이걸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고두고 김동연이가 이재명이가 법정에 자고 있는 걸 피곤해서 잘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왜 시비 거느냐고 유동규 정인을 나무라는. 이게 판사냐. 완전히 우리 사법부 개망신을 시키는 김동연 철저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징계 좀 하세요. 우리 사법부 개망신을 시키고 있는 김동연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